네, 오늘 장 선 전략 시간입니다. 시장 정리 좀 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꾸려볼 텐데요. 김종회 연구위원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지금 화면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 예. 달러 쇼크라는 표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1160선대까지 내려앉았는데 시장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환율 흐름과 엮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시장에서는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달러 쇼크 또는 이제 슈퍼 달러 뭐 이렇게 네.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환율의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난달 11일부터 뭐 어제 거래일까지 한 1조 7천억 원 정도가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환율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 걸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 기업에 대한 그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거는 사실 거의 최근 한 4분기 정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시즌마다 나왔었던 이야기고 특히나 이번 지금 구간에서는 특이한 게 역시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근데 그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외국인들을 왜 팔까 이렇게 고민들을 할 수가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전 세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수단, 뭐 원자재도 될 수가 있겠고, 채권도 될 수 있겠고, 주식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뭐 편중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매력적인 그 투자처 또는 투자 자산은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 자산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환율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겠죠. 하나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그 제거가 되는 부분들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심리가 반영이 돼야 확실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하나 더 시장 반등의 기미를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 PBR 밴드를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뭐 많이 나올수록 시장은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PBR 밴드가 0.87배였는데 지금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리바운딩 구간에는 조금씩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제 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원화 강세 등 반등 요인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까지 어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화 약세, 그럼 자동차주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뭐 일시적인 반등일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도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렸을 네. 것 같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수출주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먼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지금 구간에서는 성장주의 개념보다는 가치주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가치주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주라는 거는 뭐 신고가 또는 이제 주가가 또 레벨업을 하면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 가치주라는 것은 장기간 횡보 또는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이후에 상승한다라는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까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추세적인 전환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18만 원에서 한 21만 원 정도까지 뭐 그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역시도 이제 뭐 먼저 현대차보다 기관 쪽에서 수급이 먼저 전환이 되면서 반등이 먼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52,000원에서 61,500원 부근 정도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 3인방이라고 해서 현대모비스도 이제 뭐 많이 빠졌는데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현대차랑 기아차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일단 환율 흐름에 대해서 달러 강세 기조가 좀 둔화될 것이다. 물론 방향은 그대로겠지만 속도는 좀 조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자동차주 이 흐름에 좀 부합해서 움직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갈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인데요.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급락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환율은 이 레벨대에서 조금은 이 진통 과정, 어느 정도의 뭐 박스권이라든지 등락이 좀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가 다시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방향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우상향 쪽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자산을 줄여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반대로 가장 많은 영향, 달러 인덱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로화 인덱스 쪽, 유로화와 엔화 쪽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주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유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완전히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미국은 지금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쪽으로 돌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무인차 쪽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전기차는 기술력이 달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앞서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어떠한 경쟁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부터 필요하다. 얼마 전까지는 현대차가 1000만 대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물량적인, 큐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퀀터티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기술력을 얼만큼 쫓아갈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술력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현대기아차는 아마도 장기간 좀 주가가 소외되거나 시장 수익률을 밑돌지 않을까, 아니면 시장 수익률 정도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좀 단기적인 변수에 주목하기보다는 일단 제품 경쟁력 쪽으로 좀 더 사업성을 늘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 주십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때문에 급락하는 여파를 좀 받아갔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점검 필요한가요?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이제 평택에 네. 신수종 사업 단지에 이제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좀 밝혔는데요. 네. 이거 어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좀 회자가 됐었고요.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15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인프라가 한 5조 6천억 원 정도가 되고 이제 설비 쪽이 한 10조 원 정도로 이제 좀 그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원래 신수종 사업이라고 해서는 뭐 태양광, LED, 의료기기 이거를 이제 뭐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외에 이제 반도체만 포함되는 금액이고 사실 구체적인 이제 생산은 아직 좀 미정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16년 말에 이제 장비가 좀 입고가 되고 17년부터 이제 그 생산이 가동이 된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뭐 디램인지 랜드 어느 쪽으로 이제 생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생산을 해도 지금 뭐 하이닉스가 어제 이렇게 급락을 할 정도의 그 뭐 악재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심리적인 영향이 더 컸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관심을 가지면서 인프라랑 그다음에 이제 장비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이제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인수를 했을 때도 현대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뭐 장중에 이제 관심 또는 이제 뭐 매수세가 좀 몰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뭔가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건설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국내에서는 원익 아이패스나 테스 고영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대응 전략 간단하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가이던스 실적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 주목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그 실적이 오늘 이제 뭐 발표가 될 네. 텐데요. 사실 4조 미만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시장 영향력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워낙 수가 기대치가 있겠고. 낮아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장만 놓고 보면은 단 양봉이 나오고 기관 쪽의 수급이 약간 돌아서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은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기관 쪽의 수급이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기관 쪽 수급만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지수 저점 내지 삼성전자 저점이 좀 잡히면서 돌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현대차, 기아차 쪽에 이제 좀 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수출주 중심의 업종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랑 SK텔레콤이 좀 급락 아닌 급락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환율이 어느 정도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가 되면서 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내수주, 원화 강세주에 대한 심리가 약간씩 흔들릴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이 앞전에 한번 코멘트를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일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정말 기조적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들을 좀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김영철 팀장님이 오늘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좀 집중하시나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업종군들이 있는데 네. 실적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실적 눈높이 또는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의료 장비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는 좀 휴비츠가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휴비츠 같은 경우는 1년간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이제 바닥권을 기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를 좀 탈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이 급감 요소였던 현미경 사업 부분들을 축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 중국발 모멘텀이 붙으면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사실 상해 휴비츠 자체에서는 꾸준하게 좀 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휴비츠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의료 장비주 쪽에서 휴비츠 특히나 관심주로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위즈인베스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